창조경제 시대 대한민국 스타트업계 무한도전 쫄지 말고 투자하라. 네.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 이유입니다. 네. 아이디지 벤처를 예, 제가 관두고 관두셨군요. 새로 하나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럼 당분간은 백조도 아니고 작가. 저는 화백도 아니고요. 저는 저기 저자기 때문에 유명한 책 저자기 때문에 네. 작가로 불러주십시오. 오늘 우리 오 쉐어하우스 죄송합니다. 오 쉐어하우스의 우리 그 오정익 대표님. 오정익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기억을 한다는데 까먹어요.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쉐어하우스의 오정익입니다. 저희 오쉐어하우스는요, 주로 대학가의 이제 대학생들의 주거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대학가의 쉐어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대와 외대 인근에 3개의 쉐어스를 운영하고 있고 한 24명 정도 대학생들이 공동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쉐어하우스가 어떤 거고 어떤 형식으로 이게 주거가 되는 건지 좀 쉐어하우스는 예전에 뭐 하숙집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하숙집 주인이 없는 이제 하숙집인데 주로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서 그 보통 서울의 주거 비용이 굉장히 높잖아요. 특히 또 한국의 서울은 원룸의 주거 비용은 거의 그 평방미터로 하면 뭐 타워 팰리스보다 더 비싸다. 고시원이나 원룸이 그런 이제 통계도 있는데 쉐어하우스는 기존의 뭐 단독 주택이나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이제 거실이나 욕실, 주방 등의 공용 공간은 서로 같이 쓰고요. 침실은 각자가 이제 쓰는 그런 새로운 주거 양식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일단 오쉐어 하우스의 그 집을 입주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오쉐어하우스가 이제 기존의 주택을 리노베이션해서 쉐어하우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만들고 나서 회사 돈을 투자하거나 개인 투자를 외부에서 받거나 받아서 쉐어하우스를 조성해서 이제 쉐어하우스를 열면 저희가 이제 입주자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는 오쉐어하우스는 대학가 중심으로 이제 대학가에 조성하기 때문에 주로 대학생들이 많고요. 그렇게 해서 쉐어하우스가 오픈 전에 입주자들을 인터뷰를 해서 이분이 입주 예정자들이 공동주거에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우리 오쉐어하우스에 들어와서 잘 입주자 문화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판단하게 되죠. 그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이제 저희와 함께 할 수 있겠다 싶은 멤버들을 이제 구성을 해서 쉐어하우스에 입주를 시킵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그 뽑으실 때 뽑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탈락률도 높나요? 신청 대비 어때요? 저희 뭐 탈락률이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경쟁률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를 들어 2호점 이제 외대점 오픈했을 때는 한 5대1 정도. 경쟁률이 세네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그런 어떤 몇 가지 이제 질문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다른 입주자들과 이렇게 잘 융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쉐어하우스에 자기가 얼마나 이제 약간 이기적인 부분만 해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현재 입주 시기나 뭐 비용 이런 게 다 이제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기준 또 입주자가 또 만족하는 기준을 절충해서 이제 입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그 입주 심사할 때 꼭 그 이렇게 그 공동 주거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 같은 게 있나요? 딱 정해진. 일단 요거만 이 질문을 꼭 던진다. 저는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의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입주자 회의에 참여하고 또 모든 입주자들은 그 회의의 의장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청소 구역이 있고요. 또 예를 들면 1인실과 2인실이 있는데 1인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문제가 없겠지만 2인실은 이제 룸메이트와 얼마나 그 두 분의 관계 또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제가 선발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 위에 어떤 메리트가 있는 건가요? 입주자에게는 같은 커뮤니티 말고 그러니까 비용 경쟁률이 세다는 거는 아무래도 비용 측면에서도 세이브가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합리적 비용 대비 이제 시설 수준이 만족스러운 네. 거겠죠. 그래서 크게는 이제 저희가 쉐어하우스 같은 이 시스템은 기존의 원룸이나 뭐 자취방보다는 보증금이 일단 탁월하게 낮습니다. 저희가 2달치 월세만 받기 때문에 보증금은 무조건 한 80만 원 이하. 보증금 부담 없고 예. 2달치 월세 선납. 예. 예. 그리고 이제 월세도 저희가 수준이 40만 원은 넘지 않습니다. 네. 2, 30만 원대 비용이면 쉐어하우스에 입주해서 이제 서울이라는 이 지역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사실은 오쉐어하우스의 원래 컨셉은 이제 처음 만들 때 컨셉은 하루에 10,000원, 월 3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 보자가 저희 이제 모토로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혹시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은 나이가 몇 살이시고 제일 어린 사람은 몇 살인가요? 저희가 사실 문화가 나이에 대해서 막 이렇게 따지는 내부의 문화가 아니어서 저희도 긴가민가 하는데 아마 제일 많으신 분이 아마 35세 정도 될 거고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아니어도 주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제 한은 없는데 이제 거의 다 대학생 비율이 이제 90%가 넘죠. 저희 쉐어하우스는. 쉬운 두 살은 좀 어렵겠군요. 아니 좋은 집 놔두고 몇 년 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후요? 예. 일본이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시니어 쉐어하우스가 지금 이제 정책을 시니어 쉐어하우스도 네. 예. 아시다시피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원룸 문화가 사실 일본에서 왔잖아요. 네. 작은 집. 아니 몰랐습니다. 예. 네. 근데 일본이 이제 원룸 문화에서 쉐어하우스로 이제 지금 이렇게 변화하는 또 많이 변화했고 그걸 또 우리나라가 한 3년 전부터 이제 쉐어하우스가 막 붐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마이크를 좀 가까이. 예. 그래서 아마 뭐 네. 일본이 지금 이제 시니어 쉐어하우스가 이제 막 생기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뭐 글쎄요 한 3년이나 5년 안에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투자자가 있다고요? 지금 회사에서 방을 이제 구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투자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건지 그거 조금 밝혀주시죠. 그러니까 첫 이대에서 처음으로 1호점을 여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는 어떤 형식으로 집을 네. 구하고 보증금 어떻게 하고 예. 인테리어나 이런 리모델링 비용은 누가 되고 이런 거 좀 같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1호, 2호점은 지금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의 이제 베타로 저희도 한번 실험을 해봤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쉐어하우스의 인테리어 비용은 자본금으로 조달했고요. 그러니까 회사 자본금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했고. 예. 그리고 1호, 2호점의 보증금은 저희의 이제 내부 이제 이사회 의장님이 내부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부터 투자 받아서 했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보증금. 이제 그렇게 해봤고. 그래서 그 보증금도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은 이제 개인 투자자 명의의 전세 등기권 설정으로 법적으로 보증금은 이제 세이프하게 보장이 되는 보장은 겁니다. 되고. 그러니까 외부 투자자는 전세권 설정으로 맞습니다. 보증금은 보호가 되고.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대충 그분에게 이제 그 이자도 주고요. 저희가 대충 한 개의 그 1호점을 운영했을 때 얼마 정도가 저희의 그 뭐라 그럴까요? 남는 돈이 되는 건가요? 매출이나 뭐 어떤 그런 구조가 밝힐 수 있는 건가요? 이거 약간 대략적으로 그래서 보통 뭐 투자금 대비로는 한 18에서 20% 정도. 인테리어 포함한 투자금. 맞습니다. 대비 18에서 20%. 집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한 집을 기준으로 한다면 뭐 집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그래도 한 18에서 20% 정도 수익이 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세권 등기 설정 기간이 보통 한 5년. 전세권 등기 설정을 하면 법적으로 5년을 5년이고 보장받습니다. 지금 1호점이 1호점은 5년입니다. 저기 7분이 계신다고 했나요? 1호점에? 7분입니다. 그럼 한 달에 평균 30만 원? 한 1호점 한 월 매출이 한 242만 원. 월 240만 원이 10달이면은 2,400, 1년이면 한 2,700, 2,800. 그 정도. 2,800. 그럼 원금 회수하는 데는 3년 안쪽으로 걸리겠네요. 그럼 수익률이 19 뭐 한 20% 정도면 요즘 저금리 시대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하나의 투자 상품화를 하는 게 또 확장의 하나의 전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예. 요즘이 금리가 1~2%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다른 네. 뭐 P2P 랜딩이나 이런 회사들 보더라도 한 8%뭐 이렇게 수익이 보장이 되는데 여기는 전세권 등기로 보증금 원금은 거의 까먹을 가능성이 네. 없는 상태에서 예,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하지만 저희도 이제 그 이런 어떤 청년의 주거 문제나 또 어떤 커뮤니티를 통한 좀 더 이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공감이 되는 투자자분들을 이제 우선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공감이 조금- 안 되시잖아요. 그게 조금 갑자기 네. 그게 진입장벽으로 네. 느껴집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사업에 이제 좀 걱정되는 면은 네. 이 사업이 그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냐 하는 건데요. 물론 네. 안정적이고 굉장히 그 수입이 보장되는 사업인 건 맞긴 한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개발업이죠. 네. 예, 이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노력을 기울이셔야 하는 건가요? 저희도 이제 어떤 이런 표준화, 체계화, 시스템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렇게 사실 현재는 이제 주로 뭐 부동산을 이렇게 서칭하고 또 입주자를 모집, 마케팅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이제 분업화해서 이게 마치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이렇게 네.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사실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이 수요는 굉장히 많음을 느꼈어요. 특히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서울 지역 대학가라는 딱 네. 명확한 타겟으로 한다면 굉장히 수요는 많은 걸 느꼈고 이제 어떻게 확장을 좀 빠른 속도로 해갈까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이 저금리 시대 하나의 투자 상품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대학가의 핵심 지역을 타겟으로 확장하는 그런 전략을 이제 펼칠 계획입니다. 예. 그 처음에 이런 쉐어하우스 이런 걸로 사업을 하게 된 어떤 계기나 네. 뭐 그런 게 있었나요? 저는 이제 대학생 때 창업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2008년도에 창업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뭐 예를 들면 이런 공간을 운영했었습니다. 네네. 요보다는 좀 더 작은 이 약간 카페 스타일의 이런 모임 공간을 운영했었는데요. 그 당시부터 이제 어떤 이런 청년들의 문제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런 공간을 열게 되고 또 네. 커뮤니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공간을 운영하다가 저희가 이제 이대에서 새롭게 그 청년 모임 공간을 리뉴얼해서 오픈했었는데 그 이대 건물의 3층이 원래 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층에는 이런 모임 공간을 열고 3층에 어차피 집이어서 3층은 쉐어하우스를 한번 실험해보자. 이렇게 해서 거기 방 3개짜리 집에서 이제 쉐어하우스를 시작하게 됐는데 네. 그때는 뭐 비즈니스적으로 막 이렇게 브랜드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개인 계정으로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 혹시 이대역 근처에 이렇게 쉐어하우스 살 사람 있나 이렇게 했는데 금방 차더라고요. 오. 그때도 이제 월 30만 원의 비용이었어요 한 사람당. 그래서 그러면 이거 좀 더 이 쉐어하우스 부분만 떼어내서 좀 본격적으로 해볼 만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브랜드를 런칭하고 이 쉐어하우스만의 사업으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 예. 지금 그래서 그 창업자분들이 몇 분이시고 예.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현재 공동 창업자가 저 포함 3명이고요. 제가 네. 이제 지금 총 직원은 지금은 몇 명이세요? 지금 세 분? 공동 창업자가 총 3명입니다. 네. 지금도 그 공동 창업자 3명이서 맞습니다. 사업을 하고 계시고 예, 그래서 추가 직원은 없고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를 맡고 있고 같이 이제 공동 창업자인 이사님 한 분은 주로 이제 부동산 쪽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이사회 의장이신 이제 신초로 의장께서는 그런 부동산 부분에 좀 디테일한 계약과 또 모바일 서비스 부분의 어떤 기획에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그렇게 세 분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 뭐 운영하는 그런 거는요. 이게 뭐 예. 저기 월세도 받고 뭐 예. 이런 그 짜잘한 일들도 꽤 있을 것 근데 같은데. 생각보다 짜잘한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초반에 네. 좀 이렇게 그 구조를 잡으면요. 네. 사실은 저희의 컨셉은 입주자에게는 굉장히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되 그리고 이 쉐어스의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많이 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예를 들면 공과금도 입주자들이 직접 거둬서 내고 저희는 월세만 이제 신경 쓰면 되고요. 쉐어스의 특성상 한 번 입주를 하면 최소 입주자가 6개월 이상 현재는 이제 저희가 창업 1호점을 연지 1년이 됐기 때문에 네. 1년 이상 거주자가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쉐어스가 보통 오픈한 지 한 3개월 이후부터는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러면 네. 멤버 간의 이동이 없이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예. 네. 근데 굉장히 효율적인 회사입니다. 지금 얘기를 예. 들어보니까. 네, 인원이 워낙 적고, 예, 굉장히 갑자기 그 관심이 확 오르는데. 오래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요. 현금이 예. 돌고 예. 있으니까. 예. 예. 아 예. 캐시는 계속 나오고. 네. 네.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 예. 이거 투자 쫄지 가능 말고 투자하는 투자 가능 업종인가요? 아니요, 투자가 안 되는 업종이죠, 그죠? 왜냐하면 부동산 임대업이잖아요. 네. 예, 지금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 사업자들 현재는 그런데 이제 네. 저희도 그 부분이 이제 저희도 투자를 이렇게 진행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다시 해결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니요, 이거는 개인으로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예. 한 1억 맡겨놓고 네. 예. 이자를 얼마 주신다고요? 제가 아까 수익 투자금 대비 8에서 10% 정도. 8에서 10%. 10%. 요즘 8에서 10%가 어디 있습니까? 저 주시면 제가 더 잘 모르. 아 예. 예. 아니 뭐 거기는 저기 뭐 전세권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써주시나요? 제 크레딧이죠. 아 근데 이 저기 오셔하우스를 보다 보면 뭔가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 어떤 뭔가 좀 그 청년 관련된 문제를 주거 문제를 풀려고 하는 어떤 소셜적인 미션, 소셜 미션 느낌도 많이 드는데요. 네. 회사가 지향하는 바는 뭐죠? 그러면 뭐 어떤 소셜 컴퍼니인가요? 아니면 뭐 그냥 주식회사 그냥 그 자체를 지향하시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이제 몇 번 받았었는데요.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어떤 거에 계속 이제 대답을 이렇게 더 이제 다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이제 결국 이렇게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실제 대학생 입주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예를 들면 뭐 고시원이나 원룸보다 더 안전하고 더 이렇게 살기 좋은 집을 더 저렴하게 공급한다면 그럼 저희가 이제 더 많이 돈을 벌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영리 기업이고요. 네. 하지만 그런 어떤 사회적 가치를 더 잘 이제 실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돈으로서 수익으로서 더 저희한테 돌아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커뮤니티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공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냥 옆집에 살지만 옆집에 사는 사람과 아무런 관련도 없이 사는 게 아니라 한 공간에 같이 살면서 뭔가를 같이 공유하며,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기 입주한 사람에게도 또 큰 메리트 있는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그런 그 사례 중에서 어떤 케이스 중에서 좀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말하면 간증하시는 분이 있었는지 그런 그러니까 스토리 어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커뮤니티 이런 노력 같은 것들 한번 성공 사례가 있으면.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제 초기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초기에 이렇게 전혀 모르는 입주자들이 모인 거거든요. 다 개인으로서 이제 뭐 누구 친구랑 같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얼마나 이 집에서 빨리 친해질까 그런 이제 고민했었고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초기에는 야식을 자주 먹으면서 빨리 친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그 아까 말씀드린 자율적인 입주자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고민이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입주자 회의를 열고 지금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 입주자 회의의 의장을 예를 들면 주최 측에서 하지 않고 입주자들에게 계속 되든 안 되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돌렸던 게 지금 보면 그 친구들이 더 이제 자발적으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게 된 이유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약간 이제 에피소드로는요. 재밌는 그런 이벤트 같은 거 없나요? 예, 재밌는 이벤트 저희가 초기에는 이제 그 파티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뭐 홈 파티도 많이 하고 또 이런 저희가 그 운영하고 있던 카페에서 오시어 하우스에 살고 있는
1호점, 2호점, 3호점의 모든 입주자들이 모이는 파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대 근처에 2군데가 있고 외대 근처에 1군데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각 대학생들이 네. 같은 대학 학생들끼리만 아니라 타 대학생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이제 교류하는 네트워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재밌었던 것은 저희가 사실은 초기 보통 쉐어스가 오픈하면 초기에는 저희가 이제 코디네이터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이제 신경을 그런 쓰지만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예,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되게 신경을 쓰지만 어느 정도 한 3개월부터는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성과로는 1, 2, 3호점에 살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그 락 페스티벌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카톡방에 공지를 해서 한 10명 정도가 저기 안산 그 락 페스티벌로 한 2박 3일 놀러를 갔다 왔더라고요. 자기들이 네. 기획해서 자기들이 차를 렌트해서 이렇게 음. 갔다 오는 거 보고 아 그냥 이렇게 초기에만 좀 문화를 만들어주면 이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됐습니다. 네. 지금 저기 오시오 하우스에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아예 살고 있죠. 1호점에 살고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이렇게 뭐 서비스 퀄리티 본인이 느끼는 것도 있지만 예. 저기 같이 있는 분들이 우리 대표님이신데 같이 산다 뭐 이런 부담감 없나요? 예. 생각보다 저희 입주자들은 굉장히 쿨하기 때문에요. 아 예. 그냥 집에서는 그냥 n분의 1의 입주자입니다. 아 예, 네. 저는 걱정이 되는 거는 네. 오시오 하우스에서 살면서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결혼할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아서 그럴 수도 그게 조금 있겠네요. 걱정이 딱 되긴 합니다. 하나의 어떻게 보면 가족 같은 개념이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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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데 이 사업을 그 여전히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는 오프라인에 그 기반을 둔 사업이고 맞습니다. 오프라인에 확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을 할 때마다 아까 이제 매뉴얼 말씀하셨는데 시스템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거의 움직이시는 게 두 사람이 뭐 의장님은 아무래도 네. 투자자시고 네. 두 사람이 움직이는 거고 시스템으로 여러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라서 이게 그 지금 회사 사업으로 경험을 하지만 이 사업의 그 앞으로 확장 가능성에 대한 이런 거를 고려하면 뭐 그렇게 의미 있는 경험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를 들면 리더십이라든가 네. 직원이 뭐 10명, 20명 들어가면서 조직화라든가 시스템화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상당히 본인이 그냥 다 A부터 G까지 다 처리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앞으로 한 단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시스템이나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네. 현재는 이제 그런 어떤 직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오시어스에 오래 살고 있는 입주자들을 이제 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오시어스의 경험해봤기 때문에 입주 문화를 가장 잘 알고 그런 친구들이 사실은 새로운 입주자들을 가장 잘 이렇게 안내할 것이고 또 저희의 어떤 사업 비즈니스에도 가장 이제 좀 잘 맞는 가장 적절한 멤버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어떤 몇 개 이제 점점 이제 체계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는 대학가라는 좀 네. 타겟이 있는 지역이 집중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대학가에 위치한 부동산들과 이제 제휴를 맺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괜찮은 이제 물건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 정보를 받고 그 중에서 검토해서 또 이 적절한 관심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과 해서 이제 쉐어스를 만들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 점점 이제 노하우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런 어떤 하는 일의 품은 좀 줄어들 것 같고요. 그 부분을 계속 이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푸는 게 저희가 확장하는 어떤 핵심 그 열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뭐 내부적으로 그 생각하시기에 네. 뭐 이렇게 규모나 이렇게 매출 성장 속도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뭐 초기에는 사실은 자본금 투자해가지고 보증금 내고 뭐 인테리어도 직접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끊임없는 자본 조달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그 확장 전략 어느 방식으로 가져가실 계획이세요? 외부 투자자를 모아서 뭐 P2P 이런 그걸 주로 확장하는 전략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전략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그 개인 투자 상품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그것을 조금씩 계속 이제 응용해서 예를 들면 뭐 P2P를 통해서 한 몇 개의 지점은 또 저희가 한번 베타를 해볼 수 그렇게 있고. 테스트 해보고. 예, 이렇게 약간 테스트가 몇 개가
필요한 게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개인 투자 상품화 또 어떤 P2P 또 다른 어떤 그 VC부는 어떤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뭐 PEF나 그런 사모펀드 쪽으로 조성해 볼 수도 없느냐 뭐 이런 아이디어도 이렇게 던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저희가 이제 몇 개를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이렇게 실험적으로 배타를 해보면서 그 장단점을 저희가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네. 매번 너무나 좋은 환경과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아산나눔재단 마루180 예. 그 정남희 팀장님, 박영원 팀장님, 이희윤 매니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 그 울산에 다음 주에 또 가잖아요. 지방 예. 투어 2탄. 예, 울산 그리고 창조- 이어서 부산까지. 부산까지. 예. 너무 힘들어요. 한 번 한다고 그랬는데 일이 이게 커지네요. 꽤 커졌습니다. 예, 은근히 힘들어는 이게. 대전, 울산, 예. 부산까지는 확정이 됐습니다. 예. 네, 매달 저희가 지방 투어를 다니면서 예. 쫄투 문화를 많이 퍼뜨리고 오겠습니다. 예. 네. 창조 경제. 예, 창조 경제 확산에 저희가 누가 보나 몰라요. 정부 관계자가 알아줘야 되는데. 예, 그러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쫄지마 창업스쿨 이제 쫄지마 마지막 창업스쿨 또 다음 주 예. 마지막으로 또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요. 내년 3월에 또 새로운 또 커리큘럼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에 매진을 시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똑같은 거를 이제 올해 2번을 했더니 네, 내년에는 좀 더 바꾸고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보니까 이 그 까딱하면 이 강의가 네. 학생들의 수준을 못 따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끊임없이 이게 좀 변경을 해줘야 되는 필요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그 강사들도 좀 저희가 더 보강을 뭐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다음은 뭐 이제, 매번 좀 바뀌어 왔잖아요. 조금씩 바꿔 왔는데 다음에도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네. 이유 네.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그 회사를 떠나셔가지고 지금 예, 예, 창투사를 설립 중이시라고. 예, 지금 예. 열심히 준비 중에 있는데요. 하여튼 쫄투 방송 중에 제가 처음으로 오픈을 설립됐으면 바로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하여튼 뭐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 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책거리 런칭 중인 명경서라고 합니다. 예, 저 궁금한 게 지금 오셔하우스 내용을 듣다 보니까 그 마치 그 응답하라 1994, 1998 이런 식으로 뒤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대학가 주변에 전문적인 그 룸을 쉐어하는 게 문화는 참 좋은데 이게 사실 그 큰 수익성은 이게 보기가 조금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기사를 보고 내용을 보니까 그 유커들이 옛날에 이제 제주도 와서 한번 이렇게 또 둘러보고 서울에서 물건 사고 가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이제 한 명 두 명 오는 것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가평이라든가 이렇게 몇 군데 관광지를 가서 이렇게 뭐 한 일주일도 있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약간 장기 투숙식으로 하는 식으로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혹시 이 오셔하우스 같은 경우도 그 외국인 대상으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들만의 오셔하우스 문화를 결합시킨 어떤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실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확장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그게 약간 궁금합니다. 네. 예, 우선 계속해서 우리가 질문했던 네. 질문인데 확장에 대한 확장과 질문인데요. 수익 이 모델 비슷한 다변화. 거는 스테이즈가 이거 비슷한 걸 하고 있죠. 스테이지가 예, 스테이즈가 중단기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네, 숙소. 특히 중국인 네. 중국인 학생들 대상. 대상이었는데요. 어떻게 확장 전략에 저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어떠세요? 제가 그 독일의 이 네. 쉐어스를 얘기를 들어봤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도 개인이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근데 개인이 이제 한 집을 쉐어스를 하는데 그 예를 들면 그 지하는 장기 투숙하는 쉐어스 개념이고 1, 2층은 그보다는 좀 숏텀으로 이제 한 뭐 여행객들까지 커버하는 그걸 이제 에어비앤비로 돌리더라고요. 네. 약간 그런 개념으로는 국내에서 한번 실험적으로 하나 정도는 해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도 한 집이 있네요. 예를 들면 뭐 한 3층 집이 있으면 이렇게 1, 2층은 뭐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그렇게 뭐 네. 유커나 그런 관광객들의 어떤 뭐 일주일, 뭐 2주 이렇게 단위로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네. 뭐 3층은 계속 이제 길게 사는 그런 쉐어스 개념으로 한번 실험적으로 해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네,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까 들어보니까 그 투자 수익률이 상당히 높던데요. 그 다른 하숙방이나 월세집 대비해서
어떻게 이렇게 높은 투자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는지 좀 노하우 좀 공개 부탁드립니다. 노하우가 뭐죠? 저희도 사실은 물건을 싸게 잘 잡는 건가요? 예,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요. 네. 일단 나가는 게 적어야 되니까요. 네. 근데 기존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유틸리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기본적으로 방범 서비스가 되고요. 또 예를 들면 뭐 기본 요즘에 뭐 IPTV나 인터넷은 다 이제 되고 뭐 정수기 또 뭐 방역 서비스 이런 기본 유틸리티를 제공하는데도 사실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온다는 것을 저는 오히려 반문하면 기존의 하수기나 혹은 뭐 원룸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수익률을 그러니까 올리셨는지가 너무 사실은- 많이 뜯어 먹었다. 예, 기존에는- 저는 오히려 그게 약간 이거 하면서 저도 질문이 들었어요. 어. 특히 고시원 같은 경우 그럼 고시원은 도대체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는 거지 이런 질문이 하나 들었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그 이런 비용을 낮추면서 수익률을 일정 이상 유지하는 이유는 사실 그 룸쉐어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2인실이나 결국 한 집에 여러 명이 살 수 있는 그 구조 자체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기준선이 잡혀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계속 지향하는 월 2~30만 원대 높아도 40만 원 넘지 않는 월세에서 저희가 한 15에서 20% 정도의 수익률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역시 공동주거라는 그 어떤 새로운 주거 양식이 핵심 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이걸 다 1인 다 원룸으로 했다든지 하면 이게 수익률이 사실은 또 생각보다 잘 안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네,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전세 계약을 해서 쉐어하우스를 운영을 하시는데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5년 정도를 얘기하셨는데 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굉장히 좀 오래된 주택을 굉장히 손을 많이 대서 공사를 했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 외벽도 굉장히 공사를 많이 하시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 전세 기간이 끝났을 때 원상복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대학가에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었을 때 오쉐어하우스 측에 쉐어하우스 운영 대행을 의뢰를 했을 때 그런 식으로도 쉐어하우스 운영을 대행해서 운영을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운영 대행 당연히 해드릴 수 있고요. 첫 번째 아직은 케이스가 없는 거죠? 아직 이게 집주인분이 의뢰해서 한 케이스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저희 말고 다른 쉐어하우스에서는 그렇게 확장을 많이 하셨다고 얘기 들어서 그것도 뭐 현실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네.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원상복구 이슈는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네. 저희가 이제 그 사실은 그 모든 임대인들이 그렇겠지만 네. 이제 쫓겨나는 게 무서운 거죠.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5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계속 그것을 그 기준으로 쉐어스 조성하고 있고 그 오히려 저희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허름한 집을 리노베이션해서 이제 쉐어스 전환했기 때문에 그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약 조항에 5년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주인분이 이제 재계약을 안 하실 경우에는 그냥 그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한 인테리어를 그냥 원상복구하겠다는 조항을 오히려 역으로 넣었습니다. 아 원상복구 예, 해가지고 옛날 모습대로 예. 나쁜 모습으로 바꿔놓을 테니까 예. 알아서 해라. 예, 그 얘기인가요? 예. 그게 무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원상복구 하면은 예. 올드해지니까. 왜냐면 저희가 인테리어 비용은 뭐 한 3,500, 3,700이 들었지만 원상복구한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뜯으니까. 아,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거는 이제 계약 관계니까 그걸 이제 넣었던 거고 사실은 건물주분들이 그걸 와의 두려워하나요? 관계는 현재 그렇게 이제 약간 뭐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건물에 별로 관심이 없던 분이셔서요. 이게 사실 계약할 때 이렇게 건물 위치도 좀 잘 못 찾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유산으로 받아서. 그래서 사실은 좀 방치되었던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건물을 파는 거에 관심이 있지 이제 임대하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었고 2호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식 여관을 저희가 리모델링 했는데 되게 이렇게 건물주분들 되게 좀 이렇게 노부부세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뭐 저희가 잘 고쳐서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그냥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좋아는 하시는데
또 사실은 뭐 계약 기간 끝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가 이제 혹시 몰라서 그런 조항은 이제 계약서에는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아, 꿈이 바로 이런 겁니다. 네. 네. 아. 그런데 건물 하나 지어서 위층에선 저희가 살고 예. 아래층은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가끔 어울리고. 예. 네. 아, 이게 좋죠. 아쉽네요. 예. 네. 아직까지는 집을 마련을 못해서. 네. 마지막 네. 질문. 예. 네 번째 질문. 예. 네 번째 예. 질문. 네. 예. 네, 저 질문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그 노려야 되시는 분들이 두 가지 분류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학생들과 그리고 그 학생들의 부모님인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는 뭐 쉐어하우스라는 어떤 커뮤니티라는 메리트를 이렇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모님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하실 수 있으실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마 이런 데 들어간다고 했을 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여학생의 경우 이게 뭐 혼숙인 건지 아니면 여자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건지에 대한 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뭐 1, 2, 3, 5점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네. 우리 이 PD님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부모님의 심정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 사실은 저는 1호점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쉐어스로 생각이 들고요. 1호점은 이제 2층짜리 단독 주택인데 1층에는 이제 남학생 저 포함 3명이 살고 있고 2층에는 여학생 4명이 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남자 셋 여자 셋이죠. 예. 이상적이네요. 가장 네. 저도 이제 1, 2, 3, 5점 중에서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2호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의 비율이 좀 더 높아요. 저희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여학생 입주자들이 더 많이 몰리게 돼서 아마 이제 조만간에 여성 전용으로 바뀌게 될 것 같고요. 네. 2호점 같은 경우에는 3호점은 이제 약간 약간 재개발이 될랑말랑하는 지역의 쉐어스를 좀 저렴하게 들어가서 좀 위치가 그래서 남성 전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호점은 남성 전용인데 제가 이렇게 가끔 가면 이제 굉장히 남성 전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프리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약간 다 벗고 다니고 약간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게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 오히려 남자들만 살아서 이렇게 눈치 안 보고 사는 게 자기는 또 편하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집이 관리되고 운영되는 측면을 봤을 때는 1호점이 가장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있으면 지저분해지네요. 약간 아무래도 뭐 네. 청소한다고 해도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은 아무래도 떨어지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사업 확장에 대한 부분이 궁금한데요. 지금 오늘 대표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역량과 감성적인 면, 뭐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까지 모든 거를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1호점에서 사업운영까지는 잘 운영이 되고 멤버들 관리까지도 다 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뭐 5호점, 10호점까지는 가능하겠지만 50호점, 100호점을 만든다고 하면 다른 전략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실제로 뭐 비즈니스 센터,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소규모 비즈니스 센터 이런 데들은 벌써 보면 그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잘 갖추어주고 빨리 뭐 할 수 있도록 챙겨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든 빨리 확장할 수 있는 전략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주신 거는 굉장히 다 감성적인 부분들이어서 실제로 사업을 확대시킬 의향은 있으신 것 같아서 좀 더 구체적인 확장 전략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도 그 부분 이제 이렇게 몇 단계의 어떤 이 좀 점핑 시점이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아마 저희가 이제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뭐 10개, 30개, 50개 이런 단위별로 이렇게 그런 전략들이 더 아마 이렇게 팔로우업이 되어 줘야 될 것 같고 네.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이제 그런 어떤 그 시스템화를 매뉴얼화를 하는 게 예를 들면 저희가 3호점까지의 입주자 문화도 사실은 즉흥적이었다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매뉴얼화가 된 거죠. 예를 들면 뭐 입주자 회의랄지 뭐 그런 의장 제도 이런 게 이제 그나마 경험에 우러나와서 이제 매뉴얼화가 됐던 건데 그런 확장에 있어서도 사실은 일정 부분은 시스템으로 채워야 되고 아까 말씀 주신 그런 되게 이걸 어떻게 매뉴얼로 다룰 수 없는 되게 감성적인 문화적인 부분 이 부분들은 사실은 계속 어떻게 보면 사실 기존에 계속 입주해 있는 멤버들의 어떤 힘 네. 그 힘을 저희가 어떻게 또 예를 들면 직원으로 한다든지 뭐 그런 어떤 제도를 통해서 계속 지켜나가고 또 실제 이런 뭐 정기적인 파티랄지 또 각 어떤 쉐어스별로의 어떤 오프라인의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계속 그 부분을 이제 사실은 더 선명하게 저희만의 고유한 색깔로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질문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예. 하시고 이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계속 그 동일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서비스 뭐 모델이나 어떤 사회적으로 갖는 의미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착하고 좋거든요. 근데 이걸 하여튼 규모를 확대해서 스타트업답게 이렇게 J컵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 의구심이 조금 좀 덜 해결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예. 뭐 그거 외에는 뭐 현금이 돌아가는 비즈니스고 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또 투자 저금리 시대 투자 상품으로서의 가치도 있고 그래서 좋은 측면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예. 송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오늘 그 영리 기업이라고 하고 우리가 투자할 만한 기업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 그거는 좀 기준은 아닌 거, 그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네네. 같아요. 도리어 저는 지금 이런 새로운 그 뭐라 그럴까요? 약간 올드한 인더스트리에 네. 젊은 분이 들어가서 이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이라는 네. 의미에서 한 가지 의미를 두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물론 이제 거주 문화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사실 요즘에 이 사회가 자꾸 이렇게 분리되고 네, 각박해져. 소외되고 또 혼자만으로 누워지는데 네.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공동체를 할 수 있는 그 소속감을 준다는 것 자체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그분들이 못 느끼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굉장히 행복한 그런 공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 있는 사회적으로 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회사에 돈이 필요 없으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돈이 저희는 뭐 펀드레이징은 쪼지 말고 많이 투자해 주시면 좋고요. 네. 저희는 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세이프하게 보존이 되고 아, 예. 또 그 돈은 이제 사실은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어떤 주거 문제에도 이제 해결하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으로도 쓰이기 때문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세요, 회사? 아, 그럼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필요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현재 10억이 필요합니다. 뭐 어떤 돈으로 필요하신 거예요? 주로 어디 용도로? 그러니까 네. 10억을 어디에 쓰실 건가요? 예, 저희가 보증금으로 쓰는 돈이 10억이 필요하신 거예요? 보증금 포션이 좀 많고요. 네. 그게 얼마예요? 예, 보증금 포션이 한 5억 이상 정도 됩니다. 네. 예. 그러면 그 정도면 몇 호점을 더 열 수 있나요? 한 뭐 7개에서 한 최대 10개까지 열 수 있습니다. 7개에서 10개 정도를 더 여는 걸 예. 목표로.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계속 이제 오프라인 비즈니스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은 이제 이 어떤 커뮤니티를 조금 더 이제 모바일로서 연결시키는 그런 어떤 네. 서비스를 런칭하기 위해서도 이제 이 투자금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모바일로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예. 어떻게, 보통 사례로는 해외에서 이제 위워크가 이제 네. 모바일을 통해서 자기의 멤버십들을 연결하고 하나의 어떤 글쎄요 그 좀 폐쇄적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들의 어떤 문화를 공유하고 또 이 메시지를 공유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쉐어하우스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간에 네, 네. 근데 사실은 저희도 과연 이제 현재는 하우스를 쉐어하고 있지만 저희의 입주자들의 니즈 이런 게 조금 더 이제 확장이 되면 사실은 조금 이제 그런 확장의 여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대학생들이 많고 청년들이 많으면 예를 들면 이런 이 정도의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작은 어떤 그런 쉐어 오피스 뭐 이런 부분을 이제 하나씩 더 이제 저희가 조성할 수도 있고 기존의 어떤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과 이제 모바일로서 연결할 수 있겠죠. 예, 이런 순간에 네. 이제 저희 그 호스트들이 이유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제 당황하는 순간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사전에 우리가 만나서 밥을 먹을 때도 한 말씀도 안 하셨고 네네. 지금까지 한 말씀 안 하시고 끝날 때 돼 가지고 얘기를 하셔서 네. 이거는 뭐 팔 수도 없고 네. 시간도 부족하고 여기서 그냥 뭐 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투자금은 뭐 10억이라고 그러시는데 이 대표님은 어떻게? 일단 뭐 투자 제한 업종 뭐 이런 게 많이 해결된다는 가정하에 예. 되게 안전한 투자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높은 그 업사이드가 팍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그 투자처이기 때문에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상에서 투자 한 5억 정도 해도 지장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근데 예, 저희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IRR 그 기준 수익률이 네.
기준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봐야 되는데 그게 너무 낮아가지고 이거 그 정도 수익 갖고는 조금 이 펀드에서는 하긴 힘들다. 근데 네. 제가 개인으로 안정적인 자산을 네. 일부를 좀 넣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네. 펀드에 사는 거는 쉽지는 않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